제 이름은 필리파 피버트이고 저는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동종요법 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특수교육교사였으며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 중 하나는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행동장애, 특히 학교를 거부하는 아동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우 자격이 뛰어난 학자, 실무자,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큰 집단이었지만 4명의 아이들을 두고도 실제로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동종요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아이들을 동종요법으로 치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 연구 중 하나는 ADHD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소개해 준 친구와 그의 어머니 모두가 커스티쿰이라는 한 가지 치료제가 이 아이에게 미친 효과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사마귀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으며 집을 망가뜨렸고 읽거나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만에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저는 레퍼토리에서 아주 작은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적혀 있었고 커스티쿰이 아마도 유일한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이전 직업에서 했던 어떤 것보다도 한 가지 치료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육기관에 접근해서 사용해보자고 했지만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종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를 세우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모색하던 보스턴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코틀랜드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3%가 ADH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후 동종요법 연구소가 자금을 매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DHD 진단을 받은 무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종요법이 ADHD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임상시험에 체계적 검토를 했던 모라키어스에게 접근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녀의 권고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진료하는지에 대한 관찰적 사례 시리즈를 통해 최적의 방법론을 확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녀의 권고에 따라 저는 1년의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었고 받은 자금으로 20명의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DHD 증상을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척도인 코너스 증상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설문지와 함께 저는 코너스 척도가 동종요법 치료를 충분히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MyMOP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6주마다 MyMOP 설문지를 작성했고 코너스 설문지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기초 시점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 코너스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야 저는 데이터를 분석할 도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 연구 방법론 석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저에게 대조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사례 연구에 대조군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비교 연속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종요법 치료를 받지 않는 아동 10명을 대조군으로 두었고 이들의 결과도 기초 시점에서 측정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저와 같은 시간 동안 대화하며 친근하게 지냈지만 동종요법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결과, 측정지를 작성하게 했고 그 결과를 4개월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원한다면 동종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의 결과를 비교했고, 이후에는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장기적인 결과를 1년까지 비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결과는 매우 유의미했으며 기준 시점에서 1년 후까지의 변화가 컸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차이를 보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의미한 결과는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대조군과 동종요법 치료를 받은 아이들 사이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